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소화 설비가 뭔지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이제 소화 약제죠. 약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어떻게 왜 할론이 있고 할로겐 화합물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료 영상으로 가스계는 처음 올리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일단 그 소방시설법을 살펴보면 우리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소방시설 우리 시설법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시설법에서 우리는 소방시설을 이렇게 좀 써볼까요? 소방시설을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소화설비가 있고, 우리가 소화설비랑 소방설비랑 소방시설 이런 용어들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소경 피용활이라고 해서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이 소화설비는 결국 우리가 불을 끄는 설비인 거죠. 우리가 소화를 하는 설비인 건데, 여기 중에 이제 되게 다양한 게 있지만 사실 뭐 제일 대표적이라고 하면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쿨러가 되겠죠. 이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랑 좀 안 친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소화 설비들이 있습니다. 물 분무 등이니까 당연히 물 분무도 있을 거고 미분무도 있을 거고, 여기 가스계 소화 설비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가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부르진 않고 우리가 할론 소화 설비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플레임이 할론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인 할로겐 화합물, 이름도 길어요.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플레임이 이게 맞죠? 네, 소화 설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말도 있고요. 분말 소화 설비.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상대적으로 훨씬 최근에 추가된 게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뭐 포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볼 거는 가스계 소화 설비니까 여기 CO2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가스계라고 하면 할론,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그 분말, 이제 새로 추가된 고체 에어로졸, 그리고 CO2까지 이 5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말은 가스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분말은 거의 소화작용이 또는 소화 설비의 구성 자체가 구조가 우리 가스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스계 소화 설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다 하면은 지금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잘라서 할 건데, 오늘은 일단 대표적으로 할론이랑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할론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법규에 있는 할론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약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3가지밖에 없죠. 뭐 딴 데 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1301이고, 그 다음에 2422였나요? 저도 숫자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301밖에. 일단 할론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할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각 어떤 원소가 있습니다. 소방화학은 여기 이제 무료 강의에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 주기율표 중에 7족 원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가 뭐 불소가 있는데, 플로린이 있는데, 얘 맨 외곽에 원소가 우리가 다 8개가 되어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일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근데 7쪽이라는 건 얘가 최외곽에 전자수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몇 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든 마지막에 7개가 돼 있으면 얘는 7쪽 원소가 됩니다. 즉 얘는 8개가 되어야 안정이 되기 때문에 8개가 되려고 계속 땡기고 있어요. 하나를, 짝꿍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족 원소라는 걸 우리가 할로겐 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게 7족이 전부 다 할로겐 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7족 원소는 다 할로겐 족인 거죠. 그래서 할로겐 원소는 뭐가 있냐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불소라고 배웠는데 이 플루오린, 그리고 염소, 브롬, 그리고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요오드죠, 요오드. 요 네 가지를 얘가 지금 7개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개를 되게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떠한 반응이 되게 빨라서 우리가 이 반응에 의해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연쇄 반응 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연쇄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요런 그냥 개념이 있다 정도만 맛보기로만 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론 소화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론은 얘를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할론 같은 경우에 보통 뒤에 숫자가 돼 있는데 탄소, 플루오린, 그리고 염소, 브롬 순으로 숫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론 1301이라고 하면 탄소가 1개, 플루오린이 3개, 염소는 없고 브롬이 1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조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탄소 1개에 불소가 3개, 그리고 브롬이 하나 달렸다는 거죠. 근데 요즘 잘 안 쓰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할론 소화약제가 소화 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 요즘 유튜브에도 할론 1301만 쳐도 불 꺼지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만 보셔도 굉장히 불이 쉽게 꺼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소방인의 입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좋은 약제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정지된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쓰지 말라는 이유가 요거를 또 살짝 공부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2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용어를 우리가 ODP라는 게 있고요, GWP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지수인데 우리가 쉽게 외워보자면 O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존 파괴 지수입니다. 오존층 파괴, 요즘엔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얘는 뭐냐? G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수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가 뭔지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쉽게 말하면 얘가 높을수록 환경오염을 되게 심하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각각 성능만 나온다면 얘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네가 높은 걸 계속 쓰다간 지구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식이 돼서 이게 높은 애들을 쓰지 말자고 한 거죠. 그럼 당연히 할론이 이게 무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론이 탄소랑 불소 그리고 염소 등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얘를 CFCS라고 이렇게 작은 첨자로 많이 씁니다. 이 S는 쉽게 말하면 CFC 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할로겐 소화약제 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1세대 약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가 할론입니다. 할론. 그러면 얘네 평가를 한번 봐보자면 우리가 ODP가 있고 GWP가 있었는데 다 얘네는 쉽게 말하면 높아요. 동그라미랄까 있다, 영향을 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0이라고 쓰면 이게 없다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이 소화약제에서 쓰는 할론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니까 할론을 쓰지 말자라고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할로겐족이 쓰인 이 CFCS는 어디서 쓰였냐면 에어컨의 냉매입니다. 저는 정말 에어컨이 제 인생의 최대의 좀 도움이 되는 전자제품인데 캐리어가 그분이 에어컨을 만들고 할론 원소를 다 썼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냉매들이 이 할론족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불연성이고 불 끄는 거니까 당연히 불 안 붙겠죠.
그리고 효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약간 천재적으로 불리는 그런 개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크다 보니까 이게 환경오염이 역적이 돼가지고 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론 1세대에서 얘네를 좀 제한하자. 우리 너무 이제 환경오염 심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 지구 온난화보다는 요 오존 파괴에 대해서 되게 제한을 많이 받았잖아요. 공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했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걸 합니다. 뭐 협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서 그 이 특정 물품들을 제한을 했어요. 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ODP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얘를 이제 세모로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2세대 약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HCFCS라는 쉽게 말하면 얘는 수소를 추가한 거예요. 수소를 첨가한 겁니다. 수소보단 사실 염소 추가인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결국 이 2세대라고 부르는 애들은 ODP 지수를 굉장히 낮췄어요.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근접할 만큼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GWP는 아직도 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제안을 해가지고 많이 늦췄는데 그래도 환경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오존층을 조금 파괴를 막아봤더니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있던 게 뭐냐면 이것도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교토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협약을 해서 야 우리는 이제 ODP는 없는 정도의 약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GWP도 좀 줄이자. 사실 그냥 세모까지도 안 갖고 한 거의 그대로 동그라미긴 한데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우리가 HFCS라고 하는 3세대 원래 냉매입니다. 사실 약재가 아니에요. 3세대 할로겐족들이 나왔었고 야 안되겠다 이거 그냥 우리 GWP를 더 줄여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얘도 아직 0은 못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활발히 HFO라고 하는 4세대 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나오게 된 건 우리가 이제 우리 GWP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2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고 문제를 거론된 게 파리 협약이죠. 이게 이제 의무적인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소화 활동에서 소방 설비에서 쓰는 할론의 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미미한 양입니다. 근데 이 냉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의 에어컨 없는 세대가 없다고 할 만큼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을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불똥 튄 거예요. 같이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우리한텐 청정소화약제라고 이제 처음에 나왔습니다. 청정소화약제. 최근에 이제 소방 공무를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원래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클린 에이전트라고 이제 나온 건데, 원래 여기서 우리의 청정소화약제 번역된 원 단어를 보면 클린 에이전트의 뜻이 뭐였냐면, 소화한 다음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이 청정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불 끄고 나서 소화약제가 바닥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클린 에이전트라고 부른 거죠. 근데 이게 번역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청정소화약제라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쓰이는 청정이라는 뜻은 건강에 좋다는 뜻이잖아요. 뭐 이건 청정 뭐 물품 뭐 유기농 상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이 약재를 들여 마셔도 전혀 해롭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오해한다고 뭐 소화기를 쏘고 다닐 것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나요? 좀 그냥 왜 자꾸 이름 바꿔야 되는지. 자, 그래서 청정소화약제란 이름을 이게 누군가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오해 사면 어때요? 우리가 소화기를 뭐 얼마나 걷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라는
풀네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름만 바뀐 거지 애초에 청정 소화약제 안에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로 구분되어 있던 건 매한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긴 보면 지금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할론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아까 할론도 결국 우리가 플로린부터 할까요? 플로린, 염소, 브롬 등이 들어가 있던 아이고 할로겐 화합물도 결국 우리가 화재안전기주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불소, 염소, 브롬, 아이오딘. 얘네를 지금 포함하고 원래 여기도 아이오딘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간 약재가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얘네가 뭐가 다르냐 하면 사실 이건 명기법도 다르긴 한데 명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지금 나오는 건 사실 우리가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탄소에다가 얘네만 붙어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 말고도 다른 애들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서방에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결국 할로는 세 가지 정도의 약재만 구분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얘네는 1세대의 그 약재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2세대 이후의 약재로서 환경 오염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를 쓰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얘네가 지금 할로겐 원소라고 하는 걸 7족 원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7족이라는 건 얘의 체외곽 전자수가 7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네가 합쳐지면 우리가 그걸 8족 원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8족은 이미 완성체이기 때문에 8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활성 기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선가 하나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8개가 되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처음부터 8개인 애들은 더더욱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 기체라고 해서 불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7개인 상태에서 전자를 못 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불이 나서 열로 인해 얘한테 에너지를 가해주게 된다면 얘가 이 전자를 구하려고 더 활발하게 뭔가 이제 분해를 하든 행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 불활성 기체는 이미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나서 거기다 부어도 무슨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좀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스계 소화약제의 주 소화 효과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방법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스를 주둔을 이렇게 그냥 그릴까요? 여기다 가스를 이렇게 뿌렸는데 이 가스 자체가 우리가 아까 연쇄반응 억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쇄반응 억제를 통해서 좀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직접 이 불을 없애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불이 우리가 결국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그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게 우리가 연쇄반응 억제 또는 연쇄반응의 차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속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연쇄반응이라 하는 거죠. 이 차단하는 그 원소들이 할로겐족이었다는 거죠. 아까 플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포함된 약재를 여기에 뿌리게 되면 이 연쇄반응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원에 직접 침투함으로 인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이 할로겐족이 포함된 약재를 할론 소화약제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또 이거 말고 어떠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이 어떠한 건물 또는 어떠한 구획실 안에서 났다면 우리가 불활성 기체는 불과 반응하지 않는 약재라고 했어요. 즉 그냥 여기다가 기체를 꽉 채우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불타는 애랑 상관이 없는 애니까. 그러면 여기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알코올 램프에서 램프 뚜껑을 닫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질식 효과를 발휘해서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불활성 기체로 불을 끌려면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할 거고, 상대적으로 연쇄 반응 억제로 끌 때는 적은 양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좋냐?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각각의 상황이나 그 불을 꺼야 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 내용은 변경되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좀 보면 우리가 좀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는 기체는 N2라고 불리는 질소라든가 아르곤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그 화자연전 기준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헬륨, 네온 이런 거 있겠네요. 얘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불이 안 타는 애들이에요. 물론 모르실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활성 기체였잖아요. 즉 활성화되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화재 안에 이 가스들을 넣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유해 가스가 있겠죠. 연소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가 나올 거고, 여기 그냥 뿜어놓은 N2, 아르곤 얘네들과 그냥 같이 혼합되는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섞여 있고 불이 꺼진다는 거죠.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일부는 다른 물질도 뭐 녹스라던가 이런 것도 발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그대로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많이 봤던 플루오린, 브롬,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를 할로겐족이라 불렀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연물이 불타고 있다면 거의 이 가연물은 90% 이상은 탄화수소라고 하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 또는 이제 그것을 모체로 하는 어떠한 그 구성체로 구성된 가연물인데, 우리가 이 할로겐이라는 건 7쪽 원소가 되고 이 수소는 1쪽 원소라고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8쪽 원소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플루오린이 많이 되던가, 아니면 뭐 염소도 결국 수소와 염소가 되던가, HC 아이고 제가 크게 했네요. HCl이라던가, 또 브롬도 그리고 HBr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로겐과 수소의 결합체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소와 할로겐족이 붙어 먹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겐 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뭐 위산, 산성이다 막 이런 말 하죠. 수소에 의해 산의 농도가 올라간 건데, 얘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유해하다는 겁니다. 뭐에 유해하냐면 사람한테도 유해하고요. 얘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금속도 부식을 시킨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할론 소화약제도 마찬가지고 할로겐 화합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얘네를 10초 안에 방출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요 할로겐족은 불을 끄다 보면 할로겐산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 할로겐산이라는 가스가 사람한테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약재를 방사해서 불을 끄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로는 10초 안에 이렇게 방사가 돼야 되고,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 급하게 많은 약질을 여기다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실의 벽이 깨지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천천히 방출해서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1분 또는 뭐 2분 이내에 천천히 방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좀 얘기로 같나요? 공부라기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적용해서 소화를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뭐 냉각 효과다 어쩌다 뭐 말 나오지만 뭐 이제 의견차고, 우리가 결국 가스계는 연쇄 반응 억제를 할 것이냐, 연쇄 반응 억제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죠. 아니면은 산소 농도를 줄여서 질식을 통해서 소화를 할 것이냐 차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것은 연쇄 반응 억제는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에 의한 소화 반응인 거고, 질식은 우리가 불활성 기체나 뭐 CO2도 불활성 기체거든요, 사실상. 근데 예전에는 불활성 기체를 따로 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CO2를 많이 썼기 때문에 CO2는 그대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영상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 있다. 이거 그냥 개념적으로 좀 아시라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